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알트코인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애플은 아니라지만 팀 쿡 CEO 암호화폐를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을 의미했었죠.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2021년 11월 10일이요. 뭐 정확히 지난 사이클 꼭지를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뭐 애플 팀쿡만 투자를 했던 건 아니죠. 지난번 사이클에 2020년 중반부터 해서요. 뭐 폴 투더 존스, 뭐 마이클 세일러, 드러큰 밀러, 뭐 또 일론 머스크까지 해서 뭐 걸출한 억만장자 혹은 사업가 투자자들이 커밍아웃을 실현했었죠. 이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 상승장에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 팀쿡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애플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곧 없다. 이거는 11월 12일자 올해 기사입니다. 뭐 바로 이제 얼마 전이죠. 이거 뭐 읽어보시면요. 뭐 지난번이랑 뭐 똑같은 거예요. 애플은 이제 다른 뭐 테슬라랄지 스퀘어랄지 막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조금 신기술에 접근을 신중하게 한다, 늦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실은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은 조금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은데 뭐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요, 어떻게 보면 빌드업, 그러니까 뭔가 그 프레임을 만들려면 뭔가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서 얘기를 보여줄 듯 안 보여줄 듯 하는데요. 애플이 비트코인 사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뉴스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의 느낌이 납니다. 팀 쿡은 샀는데 애플은 안 샀다. 솔직히 3년 전이나 뭐 맹탕인 똑같은 기사를 왜 지금 다시 이렇게 뿌렸을까요? 미래는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의견이고요. 회사에서 대기업들이 일부 재원, 그러니까 막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 전체 뭐 100원이 있다고 치면 회사 사내 보유금에서 1원에서 한 5% 정도, 1에서 5% 정도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뭐 21년도에 벼락거지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아마 바보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애플 스토어 이제 가보시면요. 뭐 NFT 애플리케이션, 뭐 그 코인 지갑들, 디파이 앱들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은 극구 부인을 합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자, 12월 10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냐 마냐 이때 결정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는 난 절대 비트코인 사라는 거 난 반대다. 느낌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국 다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 정확한 시점은 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대기업 나중에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법인 계좌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을 하냐 마냐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부자들이 더 들어오기 전 사서요. 그냥 장기 보유하는 게 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트코인은요. 미래에서 근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내년 어느 시점, 뭐 지금부터 노골적으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앞으로 안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일론 머스크 또 어떻게 보면 좀 촐싹촐싹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 도지라고 하는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뭐 여기 지금 뭐 이제 내각에 들어간다. 트럼프가 임명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런 기사는 애매한 게 아니죠. 너무나 노골적인 겁니다. DOGE 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걸요 계속 반복시킵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트럼프와 저기 일론 머스크는 사실 올 초부터 같은 배로 갈아탔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어느 시점까지도 계속 세뇌를 시킬 겁니다. 이 세뇌시키면요. 특히 이제 여러 다수의 언론, 뭐 일론 머스크, 뭐 트위터, 뭐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각인이 될 겁니다.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절대 이제 확실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 관련된 내용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뭐 도지다, 뭐 이런 뭐 이제 정부 내각의 여러 가지 뭐 일론 머스크가 뭘 맡을 거고 뭐 ETF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친코인 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규제 명확성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걸 조금 뭐 구체적으로 하면요. 게리 갠슬러의 거취에 관한 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친구 자른다. 뭐 내가 취임하는 첫날 자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갠슬러가 가면 누가 올 것이다.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솔라나랄지 XRP 이런 우량 알트코인의 현물 ETF 신청을 계속 할 겁니다. 이미 누군가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해야 된다? 블랙록 형님이 하셔야 신청이 승인이 될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연말에 될지 내년에 될지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승인이 될 것이다. 아마 이것도 연말 연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소일지, 애플일지, 아마존일지, 메타일지. 자, 회사의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는 별개로요. 그냥 그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은 사실 뭐 그 어떤 비트나 이더를 샀다는 것을 뭐 주기적으로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어떻게든 나중에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도 예전엔 뭐 개인들이 샀다면 대기업들이 저는 비트코인부터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이게 이번 상승장에 정말 큰 폭풍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뭐 새로운 개발도상국 중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추가로 선언할 가능성도 전 얼마든지 있다. 선언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들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일곱 번째, 브릭스 플러스. 뭐 브릭스는 사실 그 나라가 5개요. 뭐 인도,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지금 여기에 가입하려고 이미 가입을 몇 개 했어요. 한 4개 정도는 이미 했고요. 막 줄을 서 있답니다. 뭐 인도네시아, 다 인도 대국들, 뭐 이디오피아, 뭐 이집트, 뭐 튀르키예.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이미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죠. 비축 자산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 플러스 무역 결제까지도 쓸 것을 이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여덟 번째,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코인 세금이 살인적이에요. 인도는 정말 살인적입니다. 30%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친코인 정책이 저는 나올 수 있다. 이건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이 중에서 몇 개만 나와도요. 사실 굉장히 불길이 더 많이 솟을 수가 있겠죠.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그러면 하락장은 안 올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는 뭐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없을 것이다. 뭐 떨어져도 뭐 10% 20% 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락장은 또 한 번 지독할 겁니다. 물론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90% 이하로 떨어지는 2000 뭐 한 14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비트 기준 마이너스 60, 70, 알트는 뭐 훨씬 더 하겠죠. 이게 25년 말이나 26년 초 아니면 뭐 26년 중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테라루나 FTX급의 사건이 저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퍼드가 딱 퍼지기 시작하면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대부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95%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그 객관적인 지표를 제가 그래서 보는 것을 좀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코인베이스 앱도 가르쳐 드렸고 제가 뒤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셔야만
탈출이 가능하겠죠. 자, 라인콩 여기 이제 홍콩에 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샀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웹3를 비롯한 코인에 대해서 낙관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라인콩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죠.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비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합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상품이 나오면 기관들은 더 사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규제 명확성 이슈가 이제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뭐 내년 어느 때쯤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류의 소식을 저는 뭐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트럼프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뭐 조직이 됐나 보죠.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 인사들과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런 요직에 코인 친화적인 인물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뉴스는 내년 상반기 내내 나올 겁니다. 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지금은 이제 아직 인사부터 얘기를 하겠죠. 뭐 로빈후드에 있는 뭐 다니엘이 올 것이다. SEC 마크 우에다 의원 혹은 헤스터 피어스가 올 것이다. 제가 볼 때 이런 류의 기사는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아크 인베스트 아시죠? 돈나무 원리는 굉장히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친코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 당연히 높죠. 서클과 크라켄 같은 코인 회사가 뭐 한다고요? IPO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클, 크라켄 하나 더 해볼까요? 리플 있죠. 이런 회사들이 IPO 주식을 뭐 나스닥 같은 데 상장을 한다. 그 날짜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인사이더들이에요. 뭐 로비도 했던 그런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친코인 국회의원들 돈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IPO를 한다? 당연히 비싼 가격에 소위 말하는 상장 펌핑이 나올 때 일부 주식을 팔면 그때 큰 돈을 벌겠죠. 그때 저는 코인이 굉장히 상승세가 무르익었을 때 이 날짜를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때 조금 파실 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겠죠. IPO 추진과 규제 완화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예전에 말씀드린 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올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뭐 취짓, 뭐 컨닝 페이퍼 이거 이제 그 시장 주기에 어떤 심리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불신으로 했다가 뭐 저는 이번 사이클을 4년 주기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이 호프, 희망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가격이 더 오르면 이제 옵티미즘, 긍정론, 그다음 belief는 믿음이죠. 스릴이 있고 유포리아. 유포리아는 극도의 환입니다. 떨어졌다가 이제 complacency는 이제 안도감입니다. 그러나 쭉쭉 빠지는 거죠. anxiety 걱정하고요. 부인하고요. 패닉에 빠지고 항복. 그다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기나긴 디프레션을 거쳐서 다시 불신의 단계. 랠리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거 또 아직도 코인하냐? 이게 불신이고요. 이거 왼쪽에 보면 가장 밑에서 disbelief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지금 유포리아 존에 진입했다. 유포리아 아까 보셨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극도의 환희에 진입을 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저는 단기적인 환희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진짜 유포리아는 글쎄요. 저는 내년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이 가격이 10만 달러가 되기 조금 전이죠. 9만 4천 달러 정도 오면 매도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4년 주기는 좀 더 이제 큰 주기고요. 그것보다 그 안에도 이제 작은 주기들이 몇 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로컬 탑 혹은 부분 꼭지가요. 뭐 지난 3월 달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듯이 로컬 탑 부분 꼭지가 저는 비트코인 약 10만 달러 전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조금 무너졌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많이 쉬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조정을 겪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동성이 온다,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까지 꾸준히 내년 중반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걸 보면요. 폭등이라고 하는 건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막 번쩍번쩍할 때 포모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61%를 터치했다. 제가 글래스노드 데이터 자주 보거든요. 가서 보니까 맞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60% 된다고 했는데 지금 61%까지 정말 무서운 기세로 23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내내 오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아직도 비트코인 천국, 알트코인 지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알트가 그만큼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도 일부 우량 알트코인, 저평가된 코인들 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지금 싸게 사는 단계는 저는 좀 지났다라고 이미 봅니다. 물론 5년, 10년을 보면 지금도 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초우량 자산입니다.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솔직히 급이 달라요. 시가총액뿐만이 아니고 급 자체가 비트를 따른 알트에 비교, 그러니까 우량 측면에서 뭐가 좋냐, 뭐가 좋은 담보냐, 그 신뢰성, 이거는 비트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죠. 모두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알트코인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만큼의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비트는 뭐 안전해, 뭐 괜찮지. 전 세계가 이제는 뭐 받아주고 억만장자 지금 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뭐 연기금도 왔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제 비트 ETF 있으면 아마 샀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 오르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또 패닉셀 하는 거예요. 아직 우량 알트코인에 저는 큰 기회가 있다. 쉽게 말하면 10배, 20배 여기서 충분히 갈 수 있다. 단 포모를 해서 고가에 또 잡거나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탐욕에 못 이겨서 또 못 팔았다면 마이너스 90%는 거의 디폴트입니다. 알트코인은 그냥 90% 전후로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 일도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알트가 그럼 우량한 코인이냐? 제가 이거는 사실 뭐 올해 내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블랙록의 15차선 고속도로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영상을 뭐 여러 편을 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블랙록이 서클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에 투자를 뭐 5천억 이상 했잖아요. 그 USDC를 지원하는 16개 블록체인과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었거든요. 이 그 두 편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16개를 다 사란 소리냐? 아닙니다. 놉니다. 저는 그거 다 안 들고 있습니다. 직접 코인들을요. 샅샅이 파헤치십시오. 정말 뭐 유통량부터 얘의 장점, 단점, 투자자가 누구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그걸 다 보신 다음에 확신이 오는 아주 좋은 코인 그러면서도 얘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이런 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게 이제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낸스 전 설립자죠. 자오장펑이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사실 이건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전략적 비축 자산. 저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저 신시아 루미스 뭐 이제 국회의원들도 뭐 전략적 비축 자산 뭐 러시아 브릭스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면요. 우리한테 이게 친근해져요. 이거는 익숙합니다.
근데 좌우장풍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일 것.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알트코인도 준비 자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딱 적었거든요. RWA, 자산 토큰화, DeFi, NFT, 메타버스, 게임, 예측 시장, 결제, 송금, 환전, 에너지, 보험 시장, 자율주행, 6G. 이게요. 뭐 AI 이게 결국 다 컨버전스 된다고 하거든요. 다 쓰입니다. 블록체인이 쓰이든 코인이 쓰이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돼서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비트는 비트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알트는 알트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에서는 여전히 물론 비트도 그 랩이라고 하는 W를 씌워서 쓰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여기서는 그 준비 자산 기축 통화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카부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코인 잘 모릅니다. 근데 웹3 게임과 AI 접목이 정답이다. 아직 초창기예요. 인공지능이랑 접점을 찾으려고 무진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뭐 AI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그냥 그 컴퓨팅 파워 빌려주는 것도 AI고요. 뭐 인덱스를 갖다가 하는 뭐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AI로 집어넣고 초창기예요. 아직 뭐 100% 정립이 안 된 초창기입니다. 기회가 그래서 전 있다고 보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혁신이 뭐냐? 기존에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전 대비 훨씬 더 싸고요. 더 빠르고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혁신이에요. 예를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뭐 전시 사업 할 때요. 해외 송금 결제를 받았는데 페이팔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수수료를 15%를 떼갑니다. 100만 원 던지는데 수수료 15만 원을 떼가더라고요. 심지어 3에서 5일 걸리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했을 때는 2주에서 3주 걸렸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보내면 수수료가 1%가 안 되고요. 10분이면 옵니다. 안 쓰시겠습니까? 전 무조건 쓸 것 같거든요. 이게 뭐다? 혁신이야. 안 쓸 수가 없는 게 혁신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알트코인에서 옵니다. 알트코인 퍼블릭 체인에서 옵니다. 다만 빅테크 회사, 뭐 아마존 90년대 아마존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쉬웠을까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엄청난 위험이 당연히 따르는 게 알트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시총 상위 50종의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시장 익스포저를 원한다. 코인 뭐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 뭐 니즈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코인이 주식 시장과 인터넷, 뭐 빅테크 뭐 이런 쪽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이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자, 코인 5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자산을 집어넣었다. 근데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코인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보유하는 것은 금융의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다. 영문 기사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별도로.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코인베이스가 S&P 500과 동등한 암호화폐 지수인 코인 50 지수 출시. 전 세계 기관, 뭐 우리나라도 서학개미 지금 솔직히 국내 주식 많이 안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전 세계 기관, 개미들, 뭐 국부 펀드, 뭐 연기금 펀드들이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뭐 개별 기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지수 투자죠. 뭡니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연준에서 돈 찍어내는 것만큼 계속 올라가는 게 뭐다? 이 지수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실제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 겁니다. 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애플 주식이 예를 들어 100만 개가 발행이 됐다면 100만 개 외에 더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애플 주식이 100만 개인데 120만 개 팔 수는 없잖아요. 수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현물 ETF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로 만들거나 선물 옵션 파생 상품으로 만들면
판매량에 제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지수는 그냥 100만 개, 1000만 개 어깨 그냥 찍어서 팔면 돼요. 지수는 현물이 아니라 그냥 파생상품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무한대로 팔 수가 있어요. 월가는 뭘 가져간다? 시세 차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가져가죠. 수입에 한계가 없어지네요. 보이십니까? 코인이 지금 신규 자산에 이제 초창기는 지났고요. 어느 정도 자리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화 시키는 거예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뭐 곧버스, 역버스, 2배, 3배. 우리들은 이름도 모르는 각종 뭐 ETF,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뭐 한다? 팔겠다라는 거예요. 지수화 시켜야 무한대 판매, 무한대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뭐 지수 이거 지금 50개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플러스 45개 알트코인.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비중이 상당히 크죠. 이더리움 28.8%, 솔라나 6.4%, 리플 2.9%, 도지코인 1.4%, 나머지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에 투자하면요. 알아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비트를 50%, 이 적절한 비중으로 알아서 그 비중을 해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코인 내가 사서 이걸 뭐 키를 내가 보관하네 어쩌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편하죠. 향후에 근데 코인 개수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아까 그 기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코인베이스 50 지수가 아니라 100 지수, 200 지수, 300 지수 뭐 모르죠. 나중에 S&P 500처럼 500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자, 알트코인을 현물, 선물, 옵션, ETF, 지수, 그다음 섹터벌 펀드 자 이렇게 만들어서 무한대로 판매를 해갈 게 저는 뻔히 보입니다. 알트코인이 다 죽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뼈 아픈 팩트거든요. 땡땡 코인이 좋다. 알트코인 좋죠.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면 내가 부자 될까요? 별개입니다. 엄연한 별개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솔라나가 우량 코인이라는 거.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좋은 코인 맞지? 그럼 솔라나 사면 부자 다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면요. 제가 여기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라나 사서 성공하셨으려면 22년 5월달 테라루나 터졌을 때 일단 담기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FTX 11월 달에 겪었을 때 30 몇만 원이 뭐 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완전한 휴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셔서요. 23년도까지 계속 뭐 이제 DCA 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티고 있으셔야 되고요. 내년 어느 시점에 팔면 뭐 한 20, 30배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20, 30배 이상 더 가겠죠. 한 50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공 투자입니다. 쉬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량 알트코인의 열혈 지지자이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 거의 이제 11년 넘게 있잖아요. 일반인들의 90% 이상은 알트코인 투자에 실패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동일할 겁니다. 요점은 뭐냐? 그게 비트든 이더든 그게 뭐 서울 부동산이든 뭐 테슬라 주식이든 그냥 성공 투자는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거예요. 제가 여러 이제 분들을 직접 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투자랑 안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아니 부동산의 변동성도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가 그냥 저는 안 맞는 분들 있다고 봅니다. 뭐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코인 더 가격 오르면 주변에서 뭐 사면 됩니까? 뭐 그때 투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막 이렇게 귀찮게 한다. 공부 많이 해보시고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왜 알트를 여기서 얘기를 하냐? 이거는 본인 선택이요. 이게 솔직히 대박이 나든지 쪽박이 나든지가 알트코인입니다. 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안타까운 인생 기회가 저는 뭐 비트에도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인생 기회는 조금 힘듭니다. 알트를 만약 하시려면요. 죽을 각오로 투자하십시오. 죽을 각오로 덤벼야 그냥 공부도 하시고요. 이게 뭐 누가 톡 누르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그들이 뭐 개미 털기, 양털 깎기, 온갖 언론 다 장악해서 뭐 정치인들까지 다 가져가냐. 뭐 국회의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덤벼놔야 개미 털기, 양털 깎기, 언론 플레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왕 시작하셔서 지금 뭐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겠죠. 뭐 2년, 3년, 뭐 긴 분은 뭐 7년, 8년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 내년까지 반드시 꼭 기필코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